안녕하세요. 제이디드 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차 섹터에 주목할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전기차 판매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관들까지, 그리고 자동차 기업들뿐만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AI, 빅테크 기업까지 엄청난 돈이 몰려들고 있고, 여러분들은 그 엄청난 돈이 몰려드는 곳에서 미리 방석을 깔고 앉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한국 분들이 투자를 많이 하신 퍼스트 무버, 전기차 시대를 열고 대량 생산에 성공한 테슬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컨 무버로서 공장을 만들고 생산이 시작이 되었지만 대량 생산 테스트를 앞두고 있는 기업도 있을 것이고, 아직까지 생산은 못했지만 공장을 이제 짓고는 있지만 그래도 포텐셜이 아주 큰 기업 카누와 어라이벌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전기차 주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제가 팔로잉하는 종목들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자체 공장이 없거나 계획조차 없다라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기차 퍼스트 무버로서 엄청난 시가총액 이제 밸류에이션을 받으면서 1 트릴리언의 가치를 받는 테슬라. 최근에는 이제 1000불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세컨 무버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출시가 되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새 최근 들어서 이제 또 갑자기 또 흔들리기 시작하는 미국 장. 그렇지만 방어를 나름대로 잘해주고 있다라는 점을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86빌리언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루시드 늦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성장주 투자자라면 늦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차트 음봉 양봉 보면 막 미래가 그려지면서 차트에 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이제 저점에 바로 매수 들어가고 매도는 고점에 사고, 그런 엄청난 재능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그런 트레이딩 분들, 타이밍에 기가 막힌 자신이 있으신 분들, 사실 이런 분들은 루시드를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루시드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관점에서는 다른 종목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하루에 수백 수천 개의 종목들이 오르락내리락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굳이 루시드에 목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장주 투자자라면 루시드만큼 매력적인 종목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충분한 공부를 하셨고 확신이 있다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리비안, 상장을 하고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00빌리언의 가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리비안의 가치를 여전히 높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악재가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는 리비안, 포드 결별 같은 경우에는 예정된 이별이었고 차량이 딜레이가 되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뼈가 아픕니다. 굉장히 딜레이가 되면서 결국 이러면서 주가가 흔들리는 것이고, 배터리 문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이거 아마존용으로 만든 밴을 이제 타보니까 배터리가 생각보다 빨리 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아마존이 버리지 않는 한 결국 리비아는 상용차 플랫폼으로 거대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마존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리비안에게 아마존이 없다라면 지금의 시가총액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마존은 AI 기술을 접목시킬 전기차 플랫폼이 필요하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카누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 뭐 애플 루머, 월마트 루머, 그 다음에 이제 카누 라이프스타일 비이클도 내년 4분기에 빨리 이제 토니 형이 출시를 하겠다라면서 레딧 형들도 탑승을 하면서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3빌리언 정도로서 아직까지 많이 낮은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차량이 출시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카누 업데이트된 내용을 살펴보시면 배터리는 파나소닉으로 이제 선정을 한 것 같고 내년 4분기에 라이프스타일 비클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뭐 아칸소로 뭐 본사를 옮기고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애플 루머도 들리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카누 주주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결국 위탁 생산으로 나오는 차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클라호마의 메가 마이크로 팩토리가 완성이 돼야지 카누는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성공의 여부가 갈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최근 들어서는 콜옵션이 많이 잡히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단기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가 나와야 됩니다. 특히나 카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로 피도 15%나 되고 당일 거래 대비 공매도도 굉장히 높고 30%에 육박한다. 결국 카누는 차가 나오기 전까지는 공매도가 계속 될 것이고 카누의 시작점은 메가 마이크로 팩토리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카누가 다 좋습니다.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애플이 인수를 하려고 했고 지금 전 CEO 같은 경우에는 애플에 지금 가 있고 다 좋습니다. 차도 이쁘다 하고 다 좋은데 단 한 가지의 리스크를 꼽으라면 역시나 유상증자 가능성입니다. 현재 현금이 약 400밀리언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어라이벌이 오퍼링을 때려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는 항상 돈이 없고 카누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지금 이사도 가야 되지만 공장 메가 마이크로 팩토리를 완성을 시키고 생산에 들어가면 또 더 많은 돈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에 투자할 때는 항상 오퍼링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이 리스크를 유념을 하시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카누 주주 여러분들이 이제 카누 본사를 아칸소로 이동하는 거 이것에 열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월마트 상용차 이런 부분입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이제 딜리버리 밴 주문을 넣어줬고 어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UPS 리스 플랜 이런 막 주문들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금 카누가 이런 것들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누가 상용차 부분에서 뭔가 파트너십이 나온다라면 이것만큼 호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카누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것만큼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카누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자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양날의 검입니다. 특히나 중국 자본, 중국 돈, 중국 모든 거 하면 이런 거 그냥 싫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또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카누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중국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때 유리한 거 아닌가? 어쨌든 전기차 기업들은 중국에 진출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결국 카누가 중국에 진출할 때 이런 부분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중국 자본을 싫어하는 분들에게는 맞지가 않습니다. 여기 대주주 박탐리 형 중국 공산당 서열 굉장히 높은 사람의 사위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마크블 밸류 컨설턴트 여기 보이시는 투자회사 이거 주소가 지금 대만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만이랑 중국이랑 중국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토니 형 같은 경우에는 카누를 많이 사가지고 지분율을 5% 가까이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영국이 자랑하는 전기차 기업 어라이벌 역시나 고점에서 쭉 내려오고 오퍼링을 최근에 맞으면서 더욱더 바닥으로 지하실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그래도 큽니다. 5.72빌리언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라이벌 이제 계속해서 지켜보시는 분들이나 전기차 섹터를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은 예상했던 오퍼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9.5불에 유상 증자를 때려버렸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라이벌이나 이제 다른 성장주들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어라이벌 마이크로 팩토리 3개를 제대로 돌리려면
돈이 더 필요한 것이고, 결국 내년 4분기에 벤이 나온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마이크로 팩토리가 제대로 돌아가는 시점은 2023년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고로 어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강점으로 내세우는 기업이 아닙니다. 생산 혁명을 주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많은 기업들이 공장 하나 세우려면 조 단위가 넘어가고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대규모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팩토리 한 개당 50밀리언밖에 들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라이벌의 계획을 살펴보시면 2024년에 마이크로 팩토리 31개를 까는 것입니다. 마이크로 팩토리 한 개당 벤이 10,000대가 나오니까 2024년에 몇십만 대 규모의 차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결국 어라이벌 같은 경우에는 딜리버리 벤의 성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마이크로 팩토리로 생산 혁명을 이룬다라면 또 엄청난 변동성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로서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퍼링도 때리는 것이고, 어쨌든 마이크로 팩토리가 성공하는지 마는지 이 여부에 따라서 어라이벌의 운명이 갈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어라이벌이 한 가지 걸리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어라이벌 임원진으로 현대자동차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현대랑 기아가 이게 상용차를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어라이벌이랑 공동 개발을 하면서 기술력을 뺏어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라이벌은 투자금이 필요한데, 어쨌든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 결국 현대랑 어라이벌, 포드랑 리비안처럼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언젠가는 현대 사람이 임원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라이벌은 돈이 필요한 것이고, 기술력은 계속해서 뺏길 것인데, 이 부분이 하나 걸리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드디어 2021년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2022년을 준비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2년 전기차 섹터, 기존 자동차 섹터에 돈도 몰려들고, 여기 보이시는 빅테크 기업들의 돈도 몰려들고, 기관들의 돈도 몰려들고, 엄청난 돈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 여러분들만의 전기차 섹터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더 되새겨보고 다시 한번 더 살펴볼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